네, 반갑습니다. 성투사의 주식으로 부자되기 성투사입니다. 자, 오늘은 총선을 하루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총선 테마주들,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총선 테마주들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바로 이낙연 그리고 황교안 두 빅 매치에 대한 관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종로라는 특정 지역에서 맞붙게 됐고요. 여기에서 등락에 대한 포인트가 향후에 종목들 움직임까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어느 쪽 관련주들이 더 우세할 것인지 물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어느 쪽이 더 우세할 것인지에 따라서 투자의 방향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나온 결과들은 향후 대선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대한 관련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이월드가 되겠죠. 이월드. 자, 이월드 설명을 조금 적어 드릴게요. 네. 이월드 같은 경우는요, 지금 그 대구에 있죠. 대구에 테마파크를 운영 중인 그런 회사입니다. 네, 테마파크. 그리고 유일하게 이랜드 계열에서 상장된 회사.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혜주로서 적용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요, 이월드가 지금 그 이랜드 그룹에 속해 있는 부분이고요. 이랜드 그룹의 회장님이 박성수 회장이에요. 네, 박성수 회장이 광주 제1고, 광주 제1고 동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선 테마, 이 총선 테마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뭐 테마파크이기도 하고 이랜드 계열이다 이것뿐인데 그룹 회장님이 지금 현재 이낙연 전 총리와 광주 제1고 동문이다. 네, 뭐 정치 테마는 이렇게 학연으로 또는 지연으로 또는 뭐 혈연으로 엮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월드가 일단 그러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차트를 좀 살펴볼게요.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보면은 주가 상승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상향 패턴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뭐 그룹에 대한 어떤 상황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도 있겠죠.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신고가 흐름을 만들어주게 되면서 지금 3,500원이라는 강력한 지지선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태라면은요, 주가가 조금 더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4,000원 여기 구간대에서 지지가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지금 자리는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선에서 만약에 이낙연 전 총리가 패배를 하게 된다면은 주가의 하락도 빼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주가 흐름 상태를 본다라면 총선의 결과와 관계없이 우상향 패턴을 이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500원, 4,000원의 지지선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라면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뭐 적어도 횡보, 잘 되면 상승,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홀딩 유지를 더 유지해 주시는 게 맞는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요, 서원이라는 종목입니다. 서원이라는 종목도 이제 그 관련, 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겠죠. 서원은 뭐 하는 기업이냐면요, 서원. 요거는 이제 인곳 또는 이제 빌렛. 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그 동합금 제품이에요. 네, 동합금. 이런 제품인데, 이런 것에 이제 제조 및 유통, 이런 것들 하는, 제품 제조 및 유통을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업황으로는 별 의미는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조시영이라는 회장님이 계세요. 조시영 회장님. 네. 조시영입니다. 조시영 회장님이 여기도 서울대 동문이에요. 네, 서울대 동문. 여기도 학원 학연 관계죠.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와 서울대 동문이다. 요것 때문에 지금 그 관련 테마주로 엮여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건 학연으로 엮이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테마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포인트니까요. 회사 자체에 대한 성격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 종목도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큰 빛을 보지 못했었던 그런 모습이죠. 월봉 잠깐 볼게요. 월봉 보시면 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었던 과거 전력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렇다 할 만큼 크게 시세가 나왔다거나 대단한 포인트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대신에 회사가 꾸준하게 그래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적자 기업 아니고 유지가 잘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말 시점에서 이제 이런 테마성 이벤트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서 다소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직전 고점대에 대한 저항대를 넘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이 추세가 우하향 패턴으로 갈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약간 조심해야 되는 관계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저점 지지는 조금 다소 멀리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지지 포인트가 무조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자리는 여기. 네. 가격대를 본다면 2,400원쯤 되네요. 2,400원. 여기. 네, 요즘 라인대가 이제 지지전인데 거의 다 내려왔다고 보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총선을 앞두고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망세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한 모습 때문에 주가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지선대에 일단 다다랐고 반등을 위한 준비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쪽의 저항이 굉장히 강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지지도 만약에 선거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된다면은 주가는 더 하락할 수도 있는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에 대한 추세는 그렇게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저항이 두꺼운 편이기 때문에 다른 테마보다는 조금 더 약한 모습인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월드보다는 추세가 조금 약한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이 대장주인 것 같아요. 남선알미늄. 남선알미늄이요.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제목에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알미늄입니다. 네, 알루미늄 샤시. 네, 남선알미늄. 이거는 알루미늄 샤시. 네, 이런 거 하는 기업이에요. 네. 이런 기업이고, 그 다음에 뭐, PVC 창호. 이런 거 있겠죠? 네, PVC 창호.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자동차 범퍼. 네. 자동차 부품, 네, 이런 것들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도대체 무슨 관계냐? 그러면 계열 관계에 있는 SM그룹이 있습니다. SM그룹에 이제 삼환기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삼환기업에 이계연 대표이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낙연 전 총리의 뭐죠? 친동생. 근데 얼마 전에 사임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압박이라든지 압력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뭔가 좀 불편한 내색 때문에 사임을 했다. 그리고 이제 남선알미늄은 이제 이낙연 전 총리와 관계가 없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재 가장 큰 대장주로 포함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가요. 네, 얌전히 있다가 상승을 크게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네. 주가가 내려가든지 뭐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그냥 우상향 패턴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점 지지가 이제 3,500원, 4,000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지지가 되어 있는데 요 매물이 상당히 두꺼운 편일 겁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아예 올라서 버렸다는 것은 4,500원대 지지를 계속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이렇게 내려온 부분들이 다시 재차 반등을 통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아까 전에 이월드 같은 경우처럼 이 총선의 결과와 관계없이 포지션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방향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와 관계없이 현재 새로운 영역으로의 어떤 도전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긍정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계속 홀딩하시는 전략이 일단은 이 종목은 맞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한 종목 더 볼게요. 네, 부국철강입니다. 부국철강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는 뭐 철강 회사니까요. 뭐 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부국철강, 요 기업은요, 강관, 네, 형강, 네.
봉형광 이런 거 있죠. 성형 뭐 이런 것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형은 얼굴 성형이 아니고요. 네, 이런 것들 성형한다는 얘기입니다. 만들어야 된다는 철강 관련주입니다. 철강 관련주.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슨 사연이 있냐면요. 이 남상규 회장님이 서울대 동문이에요. 아유, 이것도 학연이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여기 손일호 대표가 또 있습니다. 손일호 대표는 네, 광주 제1고 동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학연 관계가 조금 더 진한 그런 회사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네, 뭐 환경 관련주도 전부 다 성균관대 동문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들이 더 강하게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국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 업종이죠. 철강 업종은 사실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업황 자체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업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현재 보시면 유보율이 1000%예요. 부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좀 불경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살아날 수 있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퍼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다 안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산 가치가 높네요. PBR이 0.63배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자산도 많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렇게 우상향의 패턴을 꾸준하게 그려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천천히 움직이는 대신에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겠죠. 시가총액이 아직 1000억 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발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장기적으로 접근하시기는 나쁜 종목이 아닌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약간 테마성 재료라든지 시장의 상황 때문에 주가가 변동성을 보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만 제외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도 지지에 대한 포인트가 이렇게 3000원 이상에서만 만들어지면 될 것 같죠? 이 근처에서 지지선만 만들어지게 되고 다시 반등이 나가서 4,500원대 이상만 올라가게 된다면 이 종목은 장기적 베팅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관심권에 넣어놓고 지켜보시기에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막 베팅을 한다거나 뭐 많이 산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고 그 다음에 신규 매수도 4,500원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전략들은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드, 서원, 남서남이는 부국철강 이렇게 이낙연 전 총리 관련한 이야기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볼 종목군들은 이제 그 황교안 관련주라고 봐야 되겠죠. 황교안 전 대표 관련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종목도 여기도 4개의 종목을 일단은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인터엠입니다. 인터엠이고요. 지금 종목들은요 전부 다 성균관대 관련 종목들입니다. 황교안 전 대표 관련주는 모두 성균관대 동문 학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엠도 대표이사가 성균관대 동문이에요. 그래서 인터엠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뭐 일단 딱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죠? 네, 인터엠 뭔가 좀 IT하고 전자기기 이런 느낌 좀 들잖아요. 그래서 산업용 음향기기 또는 이제 대중방송기기 뭐 이런 것들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기업의 실적이 최근에 그렇게 썩 좋지 못해요. 네, 요즘에는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렴한가 봐요. 근데 어쨌든 요런 쪽 부분에서는 유일하게 이쪽 업황에서는 유일하게 상장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황교안 관련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최근에 이제 뭐 경기 상황이 썩 좋지 못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총선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죠. 그리고 경기에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서 최근에 기술적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주가 하락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우하향 패턴이기 때문에 인터엠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2018년도 시점에서는 반등을 좀 세게 해주는 모습이라서 괜찮다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었을 텐데요. 그 이후에 경기 전망이 좋지 않게 나타나면서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런 패턴은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매도를 하시거나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데요. 이평선이 다시 정배열 전환되거나 추세를 전환하는 패턴에서는 홀딩 전략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비중 축소나 매도 의견이 조금 더 낮겠죠. 우하향 패턴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요, 디젠스라는 종목입니다. 디젠스. 이 종목은 이제 동전주네요. 지금 500원이 채 안 돼요. 496원에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네, 성균관대 동문 관련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디젠스 이것도 이제 수혜주로 뭐 포함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자동차 부품입니다. 자동차용 소음기 머플러라고 하나요? 마우라. 네, 마우라. 마우라 제조 기업이에요. 그래서 DH 코리아에서 물적 분할한 기업이고요. 앞으로 이제 뭐 대중적인 어떤 부분에서 유해가스, 배기가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도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젠스가 일단은 그런 부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만한 뚜렷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저점이라는 인식은 좀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위로 올라서야 되는 내용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시점에서는요. 지금은 이제 바닥이라는 인식이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도보다는 홀딩이 맞습니다. 그리고 매수 같은 부분들은 이 바닥 국면이 얼마나 연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덜컥 매수한다기보다는 일단 상황을 좀 보고 대응을 좀 보시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뭐 600원이라든지 650원 이런 자리들이 맞긴 한데 기본적으로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향이 나타나는 포인트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은 일단 뭐 당장 매도한다거나 그런 패턴은 아닙니다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수하기는 조금 껄끄러운 종목이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드네요. 참고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요 국일신동입니다. 국일신동 역시 마찬가지로 네 대표이사가 성균관대 동문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요 국일신동 이 기업은 뭐하는 기업이냐면 합금 네 비철 전문 제조업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비철 금속 이런 쪽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 전망을 좀 많이 타겠죠. 그래서 우하향 패턴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지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경기를 좀 많이 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가가 상승 이후에 하락세를 다시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추세가 안 좋은 상태에서 하락 전환이 됐기 때문에 좀 좋지 않다. 분위기가 좀 애매하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하죠. 네, 그런 모습이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 종목 역시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터엠처럼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또는 매도 이후에 다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다음에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한창제지 봐야 되겠죠. 이건 대장주예요. 대장주. 네. 실적이 대장주고요. 이게 저점 바닥을 잘 만들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한창제지 같은 경우는요, 이제 뭐 종이죠, 종이 제지 업체입니다. 네, 한창제지는 제지 관련주, 펄프, 네, 펄프. 뭐 이런 것들 네,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 여기 회장님이 네, 성균관대 동문입니다. 그래서 학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바닥 크게 형성하고 주가 상승했는데 1차적인 저항대에 부딪혀서 4,000원이죠. 여기에서 이제 살짝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실질적인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추세가 그만큼 제일 강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실적 크게 나쁘진 않은데요. 현재는 정체 구간이죠. 일단 단기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횡보를 통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뭐 결과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만약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해서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추세는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주의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서 만약에 2,000원이 이탈된다 그러면 주가가 조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원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손절 매도를 준비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 위쪽에서는 일단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횡보가 일단 계속적으로 좀 진행될 거 생각되고 있는 게요. 일단 뭐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하겠습니다만은 분위기가 당장 올라가기에는 매물이 조금 두꺼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을 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 들어가시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종목들 좀 살펴보니까 지금은 이낙연 전 총리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황교안 전 대표와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약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참고하시고요.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런 정도는 참고하시고요.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조심조심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사람의 싸움이 향후 대선까지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종목군들의 구분이 지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도 같이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4종목씩 8종목 살펴봤고요. 오늘 이슈 테마 분석은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